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김경수입니다. 저 오늘 좀 특별한 곳에 찾아왔는데 이곳은 성수동의 이네오스라는 회사의 그레나디어라는 차량이 전시된 장소입니다. 이곳은 그레나디어라는 차량에 특화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부터 정비 그리고 여러 가지 AS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곳인데, 오늘 저와 함께 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라는 차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네오스라는 회사는 짐 래클리프라는 사람이 만든 거대한 회사입니다. 영국의 화학회사인데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잘 아시다시피 F1 챔피언이죠. 루이스 해밀턴이고, 둘 다 영국. 영국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영국적인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짐 래클리프라는 사람은 디펜더, 클래식 디펜더를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해요. 디펜더가 단종되는 것에 대한, 이 디펜더가 최신화되고 좀 되게 전자장비를 많이 실은 SUV가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었던 인물입니다. 디펜더를 좀 더 생산해 달라 라고 이제 랜드로버에 요청을 했고, 랜드로버가 거부를 했죠. 그러면 이거 내가 만들도록 디자인권이나 제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나한테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랜드로버에서 너 만들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소송 걸 거야, 그러면 가지고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차입니다. 이네오스는 연매출 한 75조 원 가까이 내는 굉장히 큰 거대한 화학회사죠. 그러면 이 정도 차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었을 겁니다. 자동차라는 건 굉장히 깊은 노하우가 있어야만 잘 만들 수 있는 건데, 오프로더 차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부품들을 다 모으면서 이 차를 점점 완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를 최고의 오프로드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직접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었던 거죠. 지금부터 저 한번 실물을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과 같이 보고 계시는 이 차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라는 차입니다. 그레나디어라는 문자의 뜻은 영국에서 척탄병, 전쟁에서 맨 앞에서 이제 수류탄 던지는 그레나디어라는 용어를 차명에도 쓴 거죠. 전통적으로 알려진 여러 오프로더들의 장점들을 담아 모은 차예요. 전면부 자체는 클래식 디펜더의 느낌도 나기는 하지만 좀 유니크한 맛이 있죠. 이 앞에 이 범퍼들은 랭글러 느낌도 나기는 합니다. 이 둥그런 헤드램프, 넓게 검게 칠해진 전면부의 그릴은 클래식 디펜더의 모양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 헤리티지로 가지고 있는 랜드로버는 디자인 상표권 침해다 해가지고 이네오스를 소송을 걸었지만, 영국 법원에서는 SUV의 일반적인 형태야 라고 하면서 이네오스의 손을 들어줬죠. 자, 전면부를 살펴보면, 그리고 이게 메인 램프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극 오프로더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약간 서치라이트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평소에는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오프로더답게 이 스키드 플레이트가 강철의 형태로 이 하단부에 충실하게 박혀있는 모습이죠. 견인골이나 도각 능력에 따른 진입각도 상당히 가파르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넷 위에 이 배치들도 이네오스의 전통 고유 문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차는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 차이기 때문에 용접이나 이런 것들을 잘 돼 있긴 하지만, 곳곳에 이 나사나 리벳 방식의 부품 접합 방식을 많이 썼어요. 제규어나 랜드로버 과거의 모델들을 보면은 레이저 용접보다는 리벳 방식의 접합 방식을 좀 많이 썼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영국 특유의 클래식한 부품 결합 방식을 쓴 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레나디어 측면을 한번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디자인적으로 뛰어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실용적으로 오프로더에 적합하게끔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네오스 마크, 그리고 ATM 타이어, 보니까 브리지스톤 듀얼러라는 ATM 타이어를 썼네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여기에 이제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영국하고 독일 국기가 같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영국의 감성을 담고 있지만 엔지니어링은 독일 엔지니어링을 많이 가져왔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두 나라의 국기를 혼합해서 이제 적용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강의 높이는 공기 흡입구 높이하고 대략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도강을 할 수 있는 그 높이입니다. 대략 한 지상으로부터 한 80cm 가까이 되는 그 높이에 여기 에어덕트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오프로더, 그러니까 이 차는
오프로더에 특화된 그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장비들을 다 때려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바디온 프레임의 차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상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프로드에 아주 적합한 면모를 가지고 있죠. 차 문은 우리가 지바겐이나 어떤 클래식 디펜더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경첩 방식, 문첩 방식을 썼고, 문을 여닫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승용차에서 보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문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문이 찰컥하고 닫히는 그 느낌,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느낌이 아주 일품입니다.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의 차체 무게는 대략 2.7톤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4,890mm 정도 되는 이 차, 그러니까 5m가 채 안 되는 중대형 정도의 차임에도 불구하고 2.7톤이 나가는 거대한 무게를 가지고 있죠. 그 여러 요소들을 조합한 그런 차입니다. 게슈탄프의 우물정자 셰시, 이 프레임 위에다가 이 차대를 얹은 것이고, 이 차의 엔진은 그 BMW 엔진을 담고 있어요. 가솔린과 디젤을 선택할 수 있죠. 변속기는 ZF 8단 미션을 조립했습니다. 직렬 6기통 BMW 엔진과 ZF 8단 미션의 조합, 이 정도면 뭐 사실 저희가 의심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7톤의 차체를 밀어내야 되는 힘이라고 하면 초반에 토크가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측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네모의 그 윈도우를 가지고 있죠. 창문 투박하고 남성적인 느낌을 많이 냅니다. 전자장비를 최소화하고 오프로드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린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달려있는 것들은 뭔가 이렇게 장착하거나 뭐 기름통을 달거나 이런 데 쓰라고 만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손잡이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그 산타페, 디올류 산타페가 손잡이를 넣어가지고 화제가 됐죠. 이 차도 마찬가지로 손잡이도 할 수 있고, 지붕에 장착물을 얹을 때 고정시키는 고정 바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장착물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물바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거는 진짜 예전 갤로퍼나 이렇게 예전 진짜 클래식한 감성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레나디어도 이제 피할 수 없는데 이렇게 디젤 그리고 에드블루, 그러니까 요소수가 들어가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 기준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저는 이 차의 백미를 뒷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뒤에서 보시기에 차가 굉장히 듬직해 보이고, 요즘은 유선형의 차체를 워낙에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진 차를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듬직하게 각져 있고, 부품의 어떤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세밀하고 되게 투박하면서도 목적에 걸맞는 그런 방식을 띠고 있어요. 특히 이 차의 뒷문이 열리는 방식, 이거 아주 독특합니다. 이렇게 7대3으로 이렇게 쪽문을 하나 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열면 이렇게 쭉 열립니다. 그 가스리프트를 하나 달아서 이제 문을 열 때, 이게 아무래도 큰 문이니까는 좀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살짝 배려한 측면도 굉장히 돋보입니다. 이 뒤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 목적에 걸맞는 차를 만들겠다라는 신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그 트렁크 베드 여기도 굉장히 좀 내구성이 탄탄한 재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데, 뭐 물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흙이 들었을 때 이렇게 쓸어낼 때 앞으로 물이나 먼지들이 앞으로 가지 않도록 턱을 둔 거라고 합니다. 이네오스에서 오프로더들을 많이 연구했다라고 해요. 완전히 극강의 오프로더. 그런 오프로더들을 다 장점들을 조합을 해서 이런 차가 우리는 필요해라고 만들고, 거기에 목적에 걸맞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제 부품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 차를 만든 거죠. 완전히 새로 나온 차는 아니지만 오프로드들의 장점들을 한 곳에 모은 그런 차입니다. 그 문이 닫히는 느낌도 굉장히 요즘에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굉장히 철각, 탱크를 닫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문이 굉장히 무겁고, 요거 닫는 방식도 굉장히 좀 믿음직하게 닫힙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다리나 이런 것들도 다 분체 도장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구성이나 부식에 잘 견디게끔 만들었어요. 오프로더 차들의 특징이죠. 예비 타이어도 장착을 해가지고 뒤에서 보기에도 누가 보더라도 야, 오프로드를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차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전에서 봤었던 그 스키드 플레이어트도 이 뒤 후면에도 다 장착이 돼 있어요. 뒤나 그리고
그 연료통 하단에도 언더커버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견인할 수 있는 견인 장치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다 디폴트입니다. 견인 능력은 한 3,500km까지 견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차에는 그 모두 3가지 국기가 들어있는데 여기 빌트인 함바크 이렇게 들어있죠. 그레나디어를 생산하기 위해서 프랑스 함바크에 있는 스마트 공장을 코로나 시기에 인수를 해서 이 차를 모두 그곳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조금 그런 게 앞에는 되게 좀 배지 방식으로 멋있게 돼 있고 여기는 사실 이제 스티커로 살짝 한 거는 함바크 측면에서 보면 서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이제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이런 어떤 버튼 구성류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든 홀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투박하고 정말 남성적인 색채가 가득합니다. 버튼류들 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이 소리 들리시나요? 이것도 정말 항공기의 조종석을 빼다 박았어요. 그리고 오프로더들의 대략적인 특징이죠. 이거 있어야 이거 디퍼런셜 락 기능 있어야 정말 오프로드 느낌 정확하게 나거든요.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건 뭐 있는 게 어딥니까? 계기판을 운전자 앞이 아니라 중앙부로 옮겼어요. 중앙에서 이 좌우측 팬더 라인에 맞춰서 주행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프로드는 살짝 이렇게 좀 앞을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주행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야를 잘 확보하기 위한 구성이다. 좀 특별한 거는 이거를 뭐라고 도대체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탈출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것도 다 이렇게 또 유리로 또 되게 잘 마련해 놓고 그 운전자석하고 조수석하고 각각의 구멍을 따로 뚫어 놨다는 거 되게 유니크한 맛이 있습니다. 모든 것 자체가 투박하지만 남성적인 프로더 차에 걸맞는 세팅으로 디자인으로 돼 있고 무엇보다 영국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게 영국은 기계적인 산업혁명을 이뤄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장비가 아니에요. 기계장치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런 측면도 한껏 엿보입니다. 저는 이게 감명 깊게 다가왔는데 저희가 이제 비상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상등이라고 하는데 비상등 버튼을 해저드 버튼이라고 해놨어요. 우리가 보면 비상등 같은 경우에는 다른 디자인 요소,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하고 섞어가지고 굉장히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해놨는데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굉장히 특징적으로 좀 부각시켜서 해놨다는 것도 굉장히 돋보입니다. 이 차는 디자인적으로 되게 좀 멋있다거나 편의장치를 좀 많이 달았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계 그리고 오프로더를 가기 위한 그런 측면의 차로 설계가 돼 있어요. 멋있는 차네요, 한마디로. 자, 지금은 뒷좌석입니다. 이 차는 오프로드 차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뭐 승객을 배려하는 그런 것보다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뒷좌석 후면을 약간 파놔가지고 디자인적으로 되게 특이한데 이네오스 그 엠블럼 그거를 약간 형성한 게 아닌가. 그리고 참 여기에 이렇게 그 충전 케이블도 그 USB 충전 그 포트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해요. 요 바닥에 이렇게 그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배터리를 뭐 추가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여기에 이제 다 이렇게 셰시 프레임을 다 넣어서 튼튼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 만들어 놓은 것도 좀 눈에 띕니다. 일부 SUV들도 이 공간의 유틸리티성을 강조해 가지고 저장 장치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석 뒤편으로 오게 되면 이 차는 배터리가 엔진룸에 있는 게 아니라 뒤편에 마련이 돼 있어요. 그 배터리도 여기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각종 휴즈나 전자장비가 일부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엔진룸보다 여기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장착 위치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헤드룸이나 공간성 이런 것들도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트가 이렇게 뒤로 눕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안 됩니다. 앉을 만한 공간이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의 어떤 그 부품들은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오래되면서도 굉장히 좀 신뢰감이 있는 그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게슈탄프 젤을 썼고요. 서스펜션은 아임바크 서스펜션을 썼고 차체 디자인 이런 것들은 계속 수년간 이네오스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발전시켜온 상황입니다. 자,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영국적인 차, 하지만 엔지니어링은 독일의 엔지니어링을 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엔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레나디어라는 차명이 들어있고 Powered by BMW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차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ZF 8단 미션을 물렸죠. 우리가 의심에 맞이하는 그 조합,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파워트레인의 어떤 그 측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 엔진룸도 보시면은 차축보다 상당히 엔진을 뒤쪽으로 밀어놨어요. 차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꼼꼼하게 생각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튜닝을 해서 설계를 하고 위탁 생산을 맡겼었던 곳이 오스트리아의 마그나슈타이어였습니다. 마그나슈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위탁 생산을 해서 차를 내놓는 회사로 유명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벤츠의 G-바겐도 마그나슈타이어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레나디어 역시 마그나슈타이어에서 위탁 생산을 되어 왔었는데 그 마그나슈타이어의 기술 총책임자를 이네오스로 다시 이직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차는 BMW의 파워트레인을 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마그나슈타이어의 기술력도 함께 들어간 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자체는 뭐 이 차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잘 담았어요.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방면에 국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메이드 인 저머니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저기는 또 메이드 인 UK 써 있고, 어디는 BMW, 영국적인 거 그리고 독일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함께 잘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진짜 요 그 나사, 요 별 모양이 나사로 쫙 이렇게 접합을 한 거는 요즘 차에서는 사실 이거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다 요즘 뭐 레이저 웰딩이니 이런 걸로 다 이제 차를 조립해 버리다 보니까 보기 힘든 건데, 이것도 상당히 좀 이색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네요. 그리고 뭐 여기에 가스 쇼버가 안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거는 말 그대로 정말 억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차가 아니에요. 차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말 그대로 오프로드 머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소리 끝내준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라는 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차는 뭐 시승회도 열릴 거라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시승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서 리뷰를 한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